다음은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그림 9-2와 같이 그림 9-2는 요 밑에 있는 발전기 원리라고 해서 되어 있는 이 그림입니다. 같이 자 요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로마 숫자예요. 로마 숫자 9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10이고요. 왼쪽에 있으면 빼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숫자 1, 2, 3, 4, 5, 6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10이라고만 한다면 읽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9-2와 같이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면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하고, 지금 이 경우에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코일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코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선을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여러 번 감아 놓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원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선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도선이야. 그러니까 도체선이라고. 도체선이 아닌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선은 도체선이다. 도체선이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그걸 코일이다 라고 근사적으로 모두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도선, 그걸 코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형태가 어떻게 됐던 폐회로고 얘들이 면적을 어떤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코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일이라고 왜 코일이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이런 단어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이 생기면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찾아보기 위한 도구가 바로 뭐냐면 사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혹은 교과서에 보면 맨 뒤에 그러니까 맨 뒤에 색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색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억니은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자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용어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걸 찾아서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을 회전시키면, 자, 얘를 이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면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자, 자기장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자기력선을 그리면 N에서 나와서 S를 향하는 화살표가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자기력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 자기력선을 토대로 자기장이 저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계속 읽어갈게요. 각도가 0도에서 90도까지 회전할 때 이걸 0도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사실은 저게 0도인지 90도인지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면에 대해서 법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90도잖아요. 0도가 아니라. 그런데 요거를 0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코일 면하고 자기장이 나란함은 0도로 정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 0도라는 건 그 얘기고요.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할 때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가는 거죠. 90도까지 회전할 때 0부터 90도까지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증가하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코일 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코일 면이에요. 코일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깥의 부분이고 요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지금 요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코일면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하고 라고 그랬죠. 이건 지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면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자기장, 어떤 자기장도 이 면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0도라고 정의했어요. 0도에서부터 회전을 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증가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요게 이렇게 회전하면 할수록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은 이렇게 공간상을 다 흐르고 있는데, 그죠? 아래 위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여기하고 요 범위에 있는 자기장만, 즉 여기를 휙 통과하고 여기를 휙 통과하는 자기장 사이에 있는 자기장만 요 면적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리면 아까 통과했던 게 위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자기장도 이 면을 통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자기장도 이 면적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들리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그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된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코일 있죠? 요 코일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실제 코일은 이렇게 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알겠죠? 그걸 파란 선으로 그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은 붉은색으로 그린 거예요. 자, 맨 처음에 0도인 상황 있죠? 그죠? 이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기력선하고 나란해서 요 자기장 속에서 면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면적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면을 회전시키면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이렇게 회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다음에 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면, 자 봐봐요. 전에 여기 이 자기장들은 자기력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력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에 통과 안 했는데 얘들이 이 자기력 선들이 요 면을 통과하죠. 그죠? 코일 면을 통과하죠. 그래서 요만큼의 자기장이 요 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됐죠.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요만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요만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회전해서 90도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요 그림인 거죠. 90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요만큼에서 면적하고 모두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의 넓이가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없다가 점점점 커져서 얘가 되고 점점점 커져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각도가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되고, 즉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다. 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할 때, 즉 여기서 지금 회전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이겠죠. 사실은 여기서 요걸 거쳐서 다시 얘가 되는 거.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과정. 9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90도가 됐어요. 그지? 그럼 180도가 되기 위해서 회전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될 테니까 이건 넘어가서 아마 이런 형태의 면적, 자기장과 이루는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줄어들 거고 나중에는 90도가 되면서 180도가 될 때는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 9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할 때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변할 때도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뭐예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화될 때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지만 이 경우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우라는 게 뭐예요? 그죠? 머릿속으로 요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적의 변화. 그제? 변화가 발생할 때도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 이 경우도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요 코일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끝은 N극에 가까이 가고 요 끝은 S극에 가까이 가죠. 그런데 저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코일을 자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자 이쪽으로 가기 싫어. 그럼 여기 N극이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N극이 돼야 될 거고 이쪽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S극이 돼서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야 되겠죠. 즉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자 보면 지금 코일이 그죠? 전류가 자기장이 이렇게 되기 위해선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부에서는 자가 다시 이런 형태로 자석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류가 지금 그림에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자기장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요대로 갖고 올게요. 요 면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회전하는 봅시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쪽이 N극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가 N극이 형성돼야 되고 여기가 S극이 형성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류는 이 그림에서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그럼 계속 그런 상태로 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더 회전을 하게 되면 봐봐요. 여기는 이제 S극이고 여기는 N극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가까워질 때예요. 그죠? 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게 딱 가운데 있잖아요. 축이 딱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회전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이 딱 가운데 있고 여기 N극하고 S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왼쪽으로 싹 돌아가면 무조건 뭐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N극이랑 가까워지는 거라고. 알겠죠? 반면에 여기서 반대로 움직이면 N극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선 경우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이쪽은 지금 이 면이 어떻게 되냐면 S극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S극에서 멀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는 N극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될 때까지. 그죠? 왜 여기 되면 이건 움직였을 때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 그죠? 즉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90도가 더 회전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는 형태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방향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얘를 회전시키면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여기선 전류가 발생하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전류가 발생해서 이 정도가 제일 커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전류가 0이 돼요. 그리고 나서 회전하면 다시 전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림으로 봐서는 얘랑 같은 방향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봅시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에서 여기 가운데 C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A, C, B로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런데 얘가 회전을 한 바퀴 해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구별하기가 쉽겠네요. 긴 쪽이 뭐예요? A라고 준 거예요. 짧은 쪽이 B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얘가 통째로 다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뭐예요? 여기가 A가 되겠죠. 기니까.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짧으니까 B가 돼요. 그 가운데는 뭐가 돼요? C가 되죠.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B, C, A 순으로 흘러요. 여기서는 A, C, B 순으로 흘렀는데 여기는 B, C, A 순으로 흘렀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다?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여기서 그죠? 이 면에서 가상의 축이 있을 때 축이 N극에 가까이 갈 때하고 여기서부터 N극으로부터 멀어질 때하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A, C, B로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B, C, A 방향으로 흐르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전류는 0도부터 90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9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기도 바뀌죠. 이런 전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을 멈추지만 않으면 전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멈추지만 않으면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는데 사실 이건 누군가가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 끝에 보면 뭐가 매달려 있어요? 수차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이런 날개 달린 바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여기서 물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을 떨어뜨리든 바람을 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그럼 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회전하는데 아까 바람을 불고 그 다음에 뭘 했냐? 물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바람을 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생시킨다. 무엇을? 전기를.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발전기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력 발전이에요. 댐이고요. 그 댐이 있고 나서 여기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와 달린 수차 날개가 밑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 물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수차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얘기합니다. 터빈은 뭘 터빈이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하는 건 뭘 터빈이라고 하는 거냐면 유체 흐름,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건 물 같은 거예요. 흐르는 것들, 흐르는 물체들의 흐름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회전으로 바꿔요. 회전으로 바꿔서 여기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발전기, 물론 좀 더 복잡한 형태긴 하겠지만 그런 게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 터빈이라고 써 있죠. 터빈, 회전축에 날개가 달린 장치. 그러면 얘도 뭐예요? 아까 봤던 이 그림도 얘들도 터빈이에요. 단순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레 방아의 바퀴 부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걔도 터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을 회전으로 바꾸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코일을 회전시킨다. 무엇? 역학적 에너지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얘기로 한다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그죠? 면적을,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면적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걸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 물리학 1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전기하고 쌍둥이가 있어요. 다른 애가 바로 뭐냐면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라고 하는 건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퀴를 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 미니카 형태가 될 수 있고, 뭐 프로펠러가 달려 있다면,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다면 바로 비행기가 되겠죠. 그런데 걔들을 작동시켜 주기 위해서, 걔들은 이제 최종적인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걸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충전지를 집어넣던, 혹은 배터리를 사서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전을 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발전기는 뭐가 들어가요?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로 인해서 뭐가?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서로 똑같은 것들이 주고받는,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이지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에 따라서 발전기냐 전동기냐라고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가서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는 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필요한 기술, 뭐 개념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통합과학에서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정리해